네, 강연자회 정원활동가 패널로 참여한 정원활동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인드풀 가드너스 김연아 정원활동가 오셨습니다. 네, 봄봄 마을 정원사 보리 정원활동가 오셨습니다. 네, 일단 세 분 강연자 말씀은 들었으니까요. 오늘 특별히 또 무대에서 함께 말씀 나눠주실 두 분의 말씀을 들을 텐데요. 뭐 앞서 이렇게 발제하신 강연자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셔도 되고 본인들의 활동에 기반해서 오늘 행사에 같이 나눠주실 그런 경험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원활동가 보리님 먼저 좀 활동 소개와 또 오늘에 대한 어떤 뭐 의견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원을 가꾸고 있는 보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마인드풀 페스티벌에서 지렁이를 주어요 전시팀으로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같이 토론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미리 받아서 보았고 또 오늘 강연 세 분 강연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할 얘기도 다 홀딱 까먹고 그래도 이 자리에 올라왔으니까 저는 이런 자리에 항상 오면 와 나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막상 저의 처지를 생각하면 도심 한가운데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제 땅 한 평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에 이제 10년 전에 입주를 했거든요. 완전 대단지고 4천 세대여가지고 10,000명의 주민이 살고 근데 정원 가꾸고 싶어가지고 동네 골목길을 다니다가 신규 아파트니까 뭐 아파트 안에 정원은 이미 조경업체가 다 해놓았고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조그만 둥근 화분이 있길래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되게 운이 좋게 아파트 한복판에 800평 나대지가 있어가지고 네, 거기를 한 5년째 가꾸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주제인 제 야생화 그리고 앞서 발제자분들의 그런 영감들 이런 거를 저는 그냥 거기 한 5년 매일 새벽마다 거기를 가거든요. 오늘도 다녀왔어요. 아, 가을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리고 지금은 이제 늦가을에 접어들려고 하니까 오늘은 어제 여기 전시팀에 제로웨이스트 가드닝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저도 정원 한 바퀴 돌면서 쓰레기를 줍고 스즙 기념사진 찍어서 밴드에 올렸거든요. 이런 식의 이제 활동을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여기가 어떤 제 야생화의 현장이라면 아파트에서 정원 관리하듯이 안에서 그리고 구청에서 여기를 그냥 놔둬가지고 거기는 공유 정원인데 구유지거든요. 근데 구청의 손길이 닿지 않아서 주민들이 가꾸기 시작했고 그거를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혼자 하면 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보다는 공유하는 정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을 모아야 됐고 지금 이제 1년 과정으로 3월에 시작해서 11월에 하는데 7기까지 운영하고 있어서 많은 주민들 거기 일단은 거주하는 주민들 저도 집 앞이니까 매일 가지만 그렇게 이제 자연과 연결되고 또 여기 곤충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곤충이 찾아오고 그런 천혜 그 정원에서 활동을 하면서 네,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인드풀에서 이 페스티벌 하시면서 이제 비전으로 갖고 계시는 100명의 정원 활동가 결국 그런 내가 딛고 있는 나의 삶의 처지에서 시작하여 그 틈새를 비집고 우리는 자원도 부족하고 또 뭐 결정권도 부족하고 이럴지 몰라도 그런 그 활동하는 시민들의 몫을 찾아서 하고 그렇게 또 100명의 정원 활동가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또 네트워킹해서 100개의 마을, 100개의 정원, 1000개의 정원이 되는 생태 관점을 가지고 하는 그런 정원이 되는 이제 오늘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더 많이 얻었고 되게
서로의 존재가 지지 기반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더 많은 이야기가 막 나오려고 해요. 그렇지만 또 네, 다른 분들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을 것 같아서 정말 네, 줄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연아 정원활동가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정부희 박사님 강연을 막 자꾸 줄여서 너무 죄송하고 다들 막 탄식이 나와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만절부절했는데요. 시간이 길지가 않아서 사실은 저도 짧게 사실 그 강연해 주신 내용보다도 질문을 먼저 좀 드리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 강연자들을 섭외할 때 제일 처음 정원과 관련된 분 중에 그래도 생태적인 정원의 관점을 바꿀 수 있는 분을 누구를 섭외해야 될까 고민했을 때 많은 분들한테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김하연 교수님과 또 자연주의 정원을 만드시는 신준호 대표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가 그래서 모시게 됐는데, 예전에 저희가 생태적인 정원이란 시민 정원사들이 할 수 있는 정원이란 무엇일까라는 탐구를 하기 위해서 시민 정원사들끼리 이제 서식처 정원 식재 탐구단이라는 거를 운영을 해보기도 하고 그랬을 때 이제 잘 만들어진 정원 조경가들 이제 전문가들이 만든 정원을 내 정원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이게 항상 고민이었고 스케일이 굉장히 다르기도 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그때 이제 그 함께 참여하셨던 분들이 말씀해 주신 거는 정원 박람회나 아니면 저런 전문가들이 만든 정원을 보고 시민 정원사들이 다시 그거를, 사실은 아주 전문적인 지식 거기까지 다다르진 않으면 그 정원을 보고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응용해서 모방해서 만들기 때문에 전문 정원가들이 좀 더 책임 있게 정원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태적인 정원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담아서 대중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탁을 좀 더 드리고, 저희가 이제 그 지역에서도 다양한 정원 공동체를 만나는데 사실 서울 지역과 조금만 이제 수도권을 벗어서 내려가도 정원 문화에 대한 이제 접근이나 관점이 굉장히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서울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자연주의 정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오히려 이제 자연경관이 살아있는 뭐 이렇게 농촌 지역 아니면 조금 더 작은 중소도시로 내려가면 자연 주변의 천혜의 그 경관은 가지고 있으실지 모르지만 자연을 대하는 모습은 조금 또 다른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조금 더 전문적인 정원을 만드시는 뭐 이제 순천이나 이런 데 정원 박람회도 있고 하니까, 지역에도 요즘에 많이 하니까 대중들에게 조금 더 새로운 관점을 보여줄 수 있는 정원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희 박사님께도 또 한 가지 질문은, 사실은 작은 정원이라고 하시지만 400평이라고 하셔서 저는 이제 3평 정원 이런데 곤충과의 공존을 이렇게 조그만 정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여전히 고민인 거예요. 주거 지역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니까 저는 곤충을 사랑하지만 이웃은 그렇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인식을 같이 바꿔나갈 수 있을까, 이 고민에 대해서 아주 작은 정원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세 분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전 질문을 한 5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봤었고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오늘 강연을 해주셨던 세 분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흔히 이제 지금 유행하는 정원에 대한 본인들의 생각과,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바람직하게 좀 이룩해야 되는, 지향하는 정원은 어떠한 이상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예를 들면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신 게 김하연 교수님께 이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정원에 대한 그런 생각이, 우리가 사람들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 그 힘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그런 전망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싶다고 하는 게 있고요. 또 이제 신준호 대표님한테는 자연주의 식재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뭘까요? 뭐 가드너에게 중요한 자질은 무엇인가요? 뭐 그런 말씀도 있었고요. 또 우리 곤충과 존중할 수 있는 도시에서의 또 소규모의 정원을 어떻게 마련해 가면 좋은지에 대한 좀 간단한 좀 전망과 또는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하연 교수님. 네,
어려운 질문인데, 저희가 학생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태라는 말을 너무 좋아하고 생태라는 이미지를 좋아하는데 정말 생태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은 굉장히 싫어한다. 그거에 공감하면서 어쨌든 이게 대전환이 이루어지려면은 굉장히 한꺼번에 함께 바꿔야 되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의 진심처럼 대중들이 움직여주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아까 그 정 박사님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싫어했던 곤충들에 대해서 막 반성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인식이 변해야지 사실은 제도가 변하고, 제도가 변해야지 사실은 이 대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제도가 변하려면은 결국에는 대중들이 이렇게 변해야 된다라고 힘을 실어줘야 정치가들이 귀띄우기 시작하거든요. 행정가들이 액션을 취할 수 있고, 그러려니까 정말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룹하고 아직은 잘 모르겠고 곤충이 싫은 사람들하고 이 중간 지점을 누군가가 계속 건드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은 식물에서 시작할 수도 있지만 대중문화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요즘 꼬마 애들 전부 다 디지털화 되어 있는데 얘네들한테 다가가려면은 그냥 끌고 나와가지고 풀밭에다가 해놓고 곤충 찾아라. 저도 아기 때 저희 아이 어릴 때 그렇게 해봤는데 결국에는 게임 중독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에 얘네들한테 익숙한 매체에서부터 이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누군가는 고민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대중 매체라든지 조금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아름다움의 수준을 점진적으로 좀 건강하고 생태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움직임들이 많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조금은 그 작가주의 적인 정원 경향이 강하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의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대중들이 공감대를 만들어내고 그거가 힘이 커지면 좀 제도로 바뀌어서 정말 공원이나 정원 만들 때 필수적으로 이러이러한 거 하라라는 조례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래야지 좀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김하연 교수님한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벌레를 사랑할 수 있는 문화적 예술적 경험에 대한 그런 시도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준호 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사실은 비슷한 내용으로 다른 데서도 이제 뭐 설계사무소나 이런데 강연 같은 거를 많이 하면은 매번 받는 질문이거든요. 제가 어쩌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알려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자연주의 식재 디자인 또 뭐 회사 이름도 그렇게 지어서 더 그런 질문들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자연주의 식재 디자인이 지금 사실은 이제 번역된 용어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어떤 특정한 이론이나 개념을 의미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지금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많이 뭐 피트 아우돌프나 이런 그 유명한 이제 식재 디자이너들이 하는 방식을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내추럴리스틱 뭐 플랜팅, 가드닝 이렇게 이제 그거를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자연주의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뭐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이즘 이렇게 이제 해석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내추럴리스틱, 자연스럽게 심는 거. 그래서 뭐 제가 받아들이는 걸로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실제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관찰을 하고 그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식물들이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지를 이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원리를 이용해서 식재를 하는 거를 일단은 자연주의 식재 그리고 자연주의 정원이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게 왜 특히 이제 현대 도시나 이런 데서 사람들한테 각광받고 있느냐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에 이제 했던 뭐 조경이나 정원하는 관행적으로 했던 방식이 지금 현대 그 이제
막 고도화된 이런 도시의 디자인하고 사실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정원이 관리를 하는 데에서도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계속 전정도 해줘야 되고 뭐 약도 쳐야 되고 뭐 이런, 그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고 뭐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유지가 더 이상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의 선진국에서부터 이런 식재 방식, 관리 방식이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거고, 그거랑 이제 더해서 사람들이 마른 풀이라든지 이런 그냥 잡초로 취급했던 풀들에 대한 아름다움, 겨울에 마른 꽃대를 보고 저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미적인 감각이나 이런 것도 같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도시에 계속 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야생적인 풍경에 더 매력을 느끼고, 그러니까 그런 게 도시로 들어왔을 때 디자인적으로 잘 맞고 거기에서 뭔가 편안함과 이런 것들을 느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복합적인 그 이유에서 자연주의 식재나 자연주의 정원이 이제 세계적으로 좀 각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일찍 접한 사람으로서 이제 한국의 이제 실정이나 이런 거에 좀 더 맞게, 예, 적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아직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뭐라 딱 한마디로 정의는 못하겠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는 그렇습니다. 네, 그럼 혹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 더 필요한 게요. 딱 한마디로 아니면 한 단어로 가드너에게 중요한 자질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교수님이 좀, 예, 그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좀 꾸준함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게으른 성격이긴 한데요. 이게 이 일을 하면서는 어쨌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계속 그 관련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냥 이렇게 뭐 운전을 할 때도 그렇고 그냥 걸어 다닐 때도 그렇고 계속 그 관련된 생각들, 예, 그거를 이렇게 뭐 계속 생각한다기보다 감각을 좀 열어놓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제주도에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쌓여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거를 이제 어떤 공간을 주어졌을 때 거기에서, 예, 이렇게 표출하는, 예, 행위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보희 박사님, 도시에서 특히 곤충을 위한 정원 어떻게 만들까요? 그러니까 세평에서 어떻게 만드느냐?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대신에 다양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규모가 좀 크면은 훨씬 더 다양한 수종과 그다음에 다양한 풀을 심을 수가 있지만, 일단 공간이 작으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에는 제 생각은 그래요. 한 서너 평 정도 되면은 나무 하나 심고, 키 작은 나무, 젖더러 하라고 하면은 저는 침엽수는 좀 이제 좀 사양을 하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곤충이 안 오니까. 저는 곤충 중심으로 보는 거니까. 네. 그래서 침엽수 이외에 뭐 단풍나무든 아니면은 라일락이 좋더라고요. 라일락이 봄에 꽃이 피면 그냥 뭐 꽃을 좋아하는, 그걸 먹이로 삼지 않는다 하더라도 꽃을 좋아하는 뭐 꽃등에 뭐 꿀벌, 나비 그냥 다양하게 날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또 잎사귀도 또 그것만 먹고 사는 또 다른 종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조건을 다 충족하는 그 식물을 고르는 게 좋은데, 저는 이제 라일락이나 수수꽃다리, 라일락이 좋은 것 같아요. 그거 하나 심고, 그리고 나서 바닥은 잔디를 없애야 돼요. 잔디가 있으면은 일단 이 식물의 종다양성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곤충들이 거의 안 와요. 오게 되면은 귀뚜라미 종류 오겠죠. 그러니까 토양에서 살 수 있는 귀뚜라미나 아니면은 메뚜기, 한 섬서구 메뚜기 한 몇 종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굳이 내가 공존하는, 다른 생명과 공존하고자 하면 잔디를 걷어내고 거기 있는 그 흙들을, 좋은 흙들을 잘 두면 그 안에 뭐 여러 가지가 뭐 하다못해 쥐며느리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토양 곤충들이 나름대로 올 거예요. 대신에 이게 면적에 비례해요. 곤충의 개체수나 종수는 면적이 넓으면 많은 종이 오는 거고 좁으면 적은 종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서식지가 작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일단 한번 조성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좀 권하고 싶은 거는 단연사리를 몇 포기 정도 심어놓고, 그러니까 그게 작약이 됐든, 저는 작약을 좀 좋아하는데요. 작약이 꽃이 크니까 꿀벌들이 잘 날아와요. 그러니까 작약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번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단연사리를 조금 군데 심어놓고, 군데 심어놓고, 그리고 계절 따라서 얘들이 꽃을 피우는 그런 우리 일년사리 꽃들이 있어요. 그 풀들을 씨앗을 뿌려서 그러니까 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면은 여기서 단지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 원예종은 심으면 안 돼요. 원예종은 절대 곤충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베고니아, 뭐 펜지는 사실 제비꽃을 개량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곤충이 안 들어가고 그냥 우리가 보기 좋은 그냥 사일런트 가든을 만드시려면은 그렇게 하시고, 안 그러면은 우리 토종에 있는 뭐 백일홍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백일홍도 1년생인데 뭐 거기에도 곤충이 잘 날아와요.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제가 하나 예를 제가 이분을 좀 소개해서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김홍신 작가님 아시죠? 그분이 강남 한가운데서 사세요. 역삼동에서 사시는데 이제 전화가 왔어요.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섬서구 메뚜기가 있더라고요. 잔디래요. 그 마당이 좁은데 얘네들이 와서 산대요. 얘들이 누구냐요? 그래서 섬서구 메뚜기다 그랬더니 얘가 암컷이냐 수컷이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암컷이다 그랬더니 그러면 수컷을 내가 어디서 구해와야 되느냐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디에서 유입될 곳이 거의 없어요. 그 지리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 몇 그루 있고 잔디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메뚜기가 날아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사람이 곤충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곤충은 여러 가지로 사람보다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장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 곤충을 자꾸 없애려 들면은 실패할 것이고, 차라리 곤충과 공존을 할 거라고 우리가 차라리 머릿속에다가 그걸 두고 얘네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차라리 마련을 해주면은 마음이 편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는 그게 한 평이든 100평이든 5평이든 규모의 문제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봉숭아꽃도 많이 심어놓으면 좋아요. 우리 봉숭아꽃 뭐 물들이잖아요. 봉숭아꽃 심어놓으면은 거기에 오는 박각시도 또 오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아무래도 좋습니다. 원예종만 빼고. 그게 검은 꼬리 박각시 나방도. 네, 그거는 꼬리 박각시인데요. 주로 얘들이 메리골드를 심으면은 가을에 많이 날아오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좁아요. 정원이 굉장히 내가 좁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이 다 포장이 돼 있어. 도심 같은 경우에는 화분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화분을 작은 화분 말고 조금 큰 화분을 이용하셔서 배초향, 방아풀이라고 하더라고요. 배초향, 그다음에 뭐 메리골드 이런 거 심어 놓으면은 뭐 검은 꼬리 박각시, 가을에 우리 그걸 벌새로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데 우리나라는 벌새가 서식하지 않아요. 이런 애들이 와서 날아와요. 날아오고 뭐 주변에 사는 나비들은, 흔한 나비들은 잘 날아오고, 그다음에 흙이 있으면 잡초들이, 괭이밥이나 우리가 굳이 제거를 안 해도 바닥에서 쫙 깔려서 자라는 그런 풀들이 있거든요. 그냥 놔두면은 그게 또 곤충의 하나의 작은 서식지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봐요. 네, 감사합니다. 검은 꼬리 박각시 나방을 두 분이 질문했었거든요. 네. 참고로 박각시 뒤에는 나방이 안 붙습니다. 네. 네. 네, 하여튼 뭐 무엇을 심어야 될지 또는 무엇을 피해야 될지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생각한 두 번째 질문인데, 분명히 이제 정보희 박사님은 100평이든 10평이든 서너 평이든 규모의 문제이고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한 평의 땅도 없다. 한 평의 땅도 없고 나 혼자 살고 있고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좀 자연과 함께하는 가드닝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정원활동가 두 분 선생님께서 어떻게 시작하고 또는 시행착오 앞으로 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땅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 보리 선생님은 아파트 공유지이잖아요. 아파트 화단을 갖고 계시고, 저희가 만난 분 중에는 직접 식물을 꼭 내가 뭐 이렇게 심고 키워야 된다가 아니라
도시에 있는 작은 공간을 그냥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저희는 이제 정원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히 여기 이제 최진우 박사님이 하시는 가로수를 아끼는 사람들처럼 최근 가로수와 관련된 문제들도 되게 되게 뭐 강전정을 한다든지 나무가 좀 나무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내 집 앞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좀 돌보는 마음으로 살피는 마음으로 참여하셔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 그 나무에 어떤 곤충이 날아오는지 이런 걸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꼭 꽃을 심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지만 누구나 정원을 가꿀 권리가 있어서 조금 전반적인 흐름, 오늘 이 주제를 접하면서 어떻게 조경의 관리 방식이나 또는 행정의 그 공원을 관리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를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오늘 여기 주제를 들으면서 인간이란 존재가 더 한없이 작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진, 생태적인 관점을 가진 정원사들이 어떻게 세상을 좀 바꾸는 힘으로 만들어 가야 할까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요. 저한테는 그런 힘들이 결국 식물과 가까이 하면서 더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내 가까이에 정원을 가꾸고 또 혼자는 혼자서는 힘이 나지를 않으니까 또 이런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과 연결이 되고 그래서 뭔가 도시의 정책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세 번째 질문은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우리가 이 행사의 취지 제목이 리와일딩 아वर 마인드인데 뭔가 인간이 아닌 다른 비인간 생물한테 그런 제대로 살 수 있는 권리나 보장을 앞으로 더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땅을 일부 내어줘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일부 쓰고 있는 땅에 대한 어떤 권한을 뭐 어떤 시간이나 시공간에 대해서는 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어떤 타협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이 과연 어떻게 상상이 가능하고 실현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또 우리가 뭐 벌레가 싫으면 또 약을 뿌려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런 또 상황도 있고 그것이 싫은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우리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도시와 땅에 대해서 비인간 생물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어떤 걸 노력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좀 전망과 우리 노력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뭐 좀 두서없지만 이런 것이 필요하다 아니면 이런 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라는 것을 좀 짚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간단하게도 한번 강연하셨던 세 분의 말씀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묘하게 순서가 정해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게 정원하시는 분들의 커뮤니티 안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안에서 힘이 있지만 좀 이렇게 바깥으로 표출되는데 뭔가 이렇게 진입장벽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제도 얘기도 하셨지만 좀 이 도시 설계 내지는 건축, 그러니까 이 도시를 만들어가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의 틀 안에서 정원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제도적인 방법들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조금 공개공지에 대한 뭐 심의 기준 같은 것들도 진짜 이거 만들어 놓고 잘 쓰일 거냐 이런 식으로 심의에서 많이 얘기를 하시던데 예전에 만들어 놓은 그 공개공지 같은 것 전부 다 허가방으로 하고서는 엉망된 데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건물을 안 지을 수는 없는데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는 곳에 공개공지에 이러한 생태적인 건강한 정원이 하나씩만 들어가도 금방 바뀔 것 같거든요. 도시 설계 차원에서도 뭐 지구 단위 계획이 됐던 여러 가지 그 설계적인 지침을 통해서 이런 정원이 중요하고 정원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제도적 틀이 있다 그러면은 금방 우리 세상이 변할 것 같은, 제가 약간 좀 그 순진한 상상일 수는 있지만 그런 쪽으로 고민을 같이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그러니까 얘기 보통 이제 이렇게 피상적으로 많이 접근을 하잖아요. 그 자연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생태 뭐 이런 용어로 접했을 때 그 피상적인 것들을 직접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체험하면서, 아까 이제 뭐 얘기하셨지만 곤충, 진짜 뭐 손톱보다 작은 곤충을 보고도 거기에서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부터 시작해서 실제 뭐 정원을 가꾸거나 이제 그 자연 답사를 하다 보면 그 아주 미세한 변화에서도 막 느껴지는 그런 감동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치들을 쌓아가는 게 일단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개인적인 경험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느끼게 만드냐에 저는 좀 더 집중해서 일을 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좋다고 일단은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지금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제도도 바뀌고 여러 가지들 변화의 동력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사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될 수 없다라는 건 이제 저도 아니까 이제 개인적으로도 노력하고 이렇게 와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려고 하고요. 또 일단은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 네네. 저는 사실 정원을 아파트 한복판에서 가꾸다 보니까, 공유 정원으로 가꾸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훈수라는 표현은 그렇고 많은 사람들의 피드백을 접하게 돼요. 이제 새벽에 가서 2시간 정도 있으면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출퇴근길에 거길 지나가고, 또 낮에 가면은 또 주민들이 거기 산책하시고, 저녁 때 가면 또 강아지랑 오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정원사들이 많이 듣는 얘기 중에는 왜 여기가 풀밭이 됐냐 이런 말씀이나, 또는 모기가 너무 많다, 그리고 벌레 있어가지고 장미꽃이 안 피는 거 아니냐, 왜 벌레 병충해 농약을 안 치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사실 좀 마음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거기를 정말 이렇게 자원해서 가꾸는 우리 커뮤니티 가드너들 입장도. 그런데 오늘 이런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좀 더 확신을 많이 갖게 됐어요. 이렇게 생태적인 정원과 또는 정말 이런 어떤 자연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이제 확신을 갖게 되었고, 좀 더 정원사들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의 방식, 그리고 제 안에 있는 깔끔함과의 또 그 경쟁이 있는 거예요. 뭔가 더 정원을 깔끔하게 정리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가드닝을 하면서 이를테면 경운하지 않는다라든지, 풀을 뽑지 않고 풀을 베서 멀칭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꾸는 정원에서 그게 아름답게 보일까. 저는 지렁이를 줍는 사람이니까 지렁이가 예쁘다고 하면 사람들이 기겁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 곤충들도 보면서 제가 그 곤충 그 많이 보여주시니까 갑자기 그 곤충들이 더 예뻐 보여요. 이렇게 많이 접하고 그 많이 접하면 그게 바로 감수성의 그 회복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덧붙여서 아까 그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의 활동이 조금 더 확산이 되려면 우리가 어떤 녹지 한 구석이나 또는 어떤 특정한 정원 만들기를 하고 있는 장소뿐만 아니고 도시 전반 곳곳으로 이런 활동의 장소가 조금 더 확산이 돼야 될 것인데, 아마 건축 베이스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터에 대한 어떤 이 정원 만들기, 공생할 수 있는 그런 흐름도 중요한데 다행히 이제 최근에 그 건축계에서도 이 모두의 집,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집에 대한 가치를 새겨가면서 학생 공모전도 지금 또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 학생 공모전의 또 대략적인 주제가 리와일딩 그 건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풀어내기 위한 중요한 어떤 실행 방법으로 또 어떤 정원을 만들 것인가도 지금 모색이 되고 있어서 계속 그런 사회 변화를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희 박사님께 좀 더 이렇게 콕 집어서 질문 드릴 것들이 많은데요. 그냥 일반적인 공원이나 뭐 수목원 정원에서 이런 우리가 흔히 해충이라고 하고 돌발 곤충을 관리한다고 해서 흔히 이제 그 되게 위험스러운 그런 합성 농약을 많이 뿌려오는 게 관행이잖아요. 그런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의 태도도 바뀌어야 되고 기존의 어떤 관리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되는데 특히 도시에서 어떻게 접근을 가능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바꿔야죠. 정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어느 날 갑자기 그 전화 곤충이 이쁘지. 혐오스럽고 징그러운 곤충이 하루아침에 예뻐 보일 수는 없거든요.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뻐하라는 것보다는 이 곤충이 우리랑 공존할 수밖에 없는 얘들의 몸 구조부터 시작을 해서 얘들의 생태는 사람 곁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곤충이 사람보다 먼저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우리의 선배인 거죠. 그러니까는 그 선배를 우리가 자꾸 제치려고 하는데 얘들이 힘이 없으면은 제쳐지는데 힘이 없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같이 살아야지 되는 건데 그럼 같이 살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마음을 조금 바꿔야지 된다. 제일 좋은 거는 그건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잘 안 돼서 제가 이제 잘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 같은 경우에는 종 다양성이 엄청 떨어져요. 그러니까 취약한 아이들은 환경 변화에 취약한 아이들은 도심에서 못 살아요. 대신에 외래종 같은 그러니까는 어떤 내성이 강한 종들 이런 종들은 도시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취약종이 나간 빈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생태적인 빈 공간을 결국은 외래종이 개체수를 늘려나가면서 퍼져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결국은 제일 손쉬운 게 살충제를 뿌리는 거죠. 그거 이외에 요즘은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걸 하더라고요. 끈끈이 트랩 혹시 보셨어요? 나무마다 다 감아놨어요. 그거는 더 잔인한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아이들 교육에도 되게 안 좋고 생물에게도 더 안 좋고 살충제보다 더 안 좋은 게 사실은 끈끈이 트랩인데 이게 제일 손쉬운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당장은 지금 이 우리가 보기 싫은 곤충이 사라질 수는 있는데 이게 계속 악순환이에요. 왜냐하면은 살충제를 뿌림으로써 내가 타겟으로 하는 종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종을 이 개체 조절을 해주는 천적도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듬해 됐을 때 또 어떤 특정 종이 대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 곤충은 다산을 하거든요. 알을 워낙에 많이 낳기 때문에 어떤 종이 어떤 좋은 곤충 입장에서 좋은 환경이 되면은 대발생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제가 자주 요즘 얘기하는 게 하나가 계몽이 필요하다. 곤충에 대해서 이 아이는 우리 사람한테 해를 주지 않는다. 단지 정서적으로 혐오감을 주는 거 이외에 다른 쪽으로는 말벌 이외에는 우리 사람에게 해를 주는 곤충은 없다. 뭐 러브버그가 대번성을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한테 한 얘기예요. 러브버그는 우리한테 생태 순환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해저 역할을 한다. 러브버그가 만약에 지구에서 사라지면 지구는 시체밭 또는 쓰레기밭이 될 거다. 근데 이런 식으로 조금 계몽을 해나가면은 인식 전환이 그러니까 결국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살충제로는 좋은 답이 아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은요. 예전에는 민원이 들어오면은 살충제를 뿌렸어요. 근데 지금은 기관에서 용역을 주나 봐요. 이 그 소독하는 소독 업체에. 그래서 연중 몇 번을 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1년에 몇 차례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 같은 경우는 곤충이 거의 월동 준비 들어가서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을 뿌려요. 왜? 용역을 그들끼리 그런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런 유연성도 점점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냥 되게 어려운 대답이에요. 이게 인식을 바꿔야 된다, 마음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어려운 대답이기는 하지만 그거 이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곤충을 사람이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럼 거기서요. 네. 그러니까 시민 계몽이 필요하고 인식이 바꿔야 되고 네. 곤충이 사람들한테 이로운 거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되게 독한 합성 농약 말고 네. 최근에 서울시가 선택한 어떤 도시공원에서의 좀 친환경적 방제에 대해서 이제 페로몬으로 특정한 개체수를 좀 줄이겠다, 또는 이제 화학적인 합성 농약이 아니고 천연물로 만든 농약으로 대체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을까요? 그런 건 부분적으로 괜찮죠. 특히 페로몬 요법을 쓰는 경우에는 그거는 오히려 특정 종을 이제 특히 과수 농가에서 많이 쓰는데요. 그 특정 뭐 노린재나 뭐 얘네들을 불러들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종에게는 커다란 영향을 안 미치니까는 굉장히 그거는 바람직하죠. 그리고 이제 천연 농약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 천연 농약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어느 특정 종에만 그 약의 효과가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그건 이제는 확실치는 않아요. 그러면은 이왕의 얘기가 이렇게 나왔으면 우리가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를 해야 되느냐? 천적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느 곤충에 대해서 얘들이 천적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먹이식물, 곤충과 먹이식물과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천적도, 특히 기생벌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곤충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존벌 같은 경우에는 노린재 알만 얘들이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종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히 인간 생활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기가 지금 가장 큰 문제잖아요. 네, 모기면은 모기만 얘들이 좀 기생하는 그런 종을 한번 찾는 데일지, 국내 없으면은 도입을 한달지,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천적 요법을 사용을 하면은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없죠.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그만큼 예산 투자를 안 하겠죠. 네, 천적 연구 중요하겠네요. 네. 네. 한 가지 그냥 딱 돌발 질문 드리면요. 계몽이 중요하잖아요. 시민들의 의식과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벌레는 징그러운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많은 이로움을 주고 여러 가지 농약을 쓰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도 투자하고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또 시민들의 여론과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바꾸기 위한 문화적, 예술적 창의력에 대한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또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을까요? BTS가 한번 떠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벌레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영향력 있는 사람의 인식을 바꾸면 팔로워들이 금방 바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좀 대중문화와의 접점을 만들어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명쾌한 답변이십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마지막 질문은 우리 정원 활동가님한테 한번 드리고요. 혹시 다른 분들이 뭐 보충 주장 또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일단 사전 질문에 있기도 했습니다. 일단 정원 만들기가 유행인데, 정원을 만드는 가드닝 활동, 꽃과 나무를 키우고 보살피는 활동이 기후위기 대응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라는 약간의 궁금하기도 하고 도발적인 부분이기도 한 거죠. 내가 많이 치유받고 힐링되고 또는 되게 행복감을 느끼는 부분은 충분한데, 그게 지구에 도움이 될까? 이것도 운동이 될까? 라는 거에 대해서 이 정원 활동이 기후 운동과 기후 정의와 무슨 연계성이 있고, 또는 뭔가 좀 연관성을 더 돋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좀 더 발전을 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 자연 감각이나 절기에 대한 감각을 농사를 짓고 정원을 가꾸면서 실제로 감각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후, 그리고 이제 정원을 가꾸면서 뭐 지금 다양한
생태계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걸 기록하면서는 더 많이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제 그렇게 정원에서 허브를 가꾸고 뭐 농사를 짓고 하는 걸 밥상에 올리고 하면서 내가 사람으로서 식물은 저렇게 자립해 살아가는데 사람으로서 어떻게 더 또 자립적인 존재가 될까라는 현대 사회에서의 또 사람으로서의 고민도 더 많이 이제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작은 식물 하나를 특히 이제 뭐 집에서 키우는 것도 가능하지만 내 집 앞에 있는 식물이다 또는 뭐 공유지에서의 정원을 가꾸는 것이 굉장히 기후 위기를 절감하고 실제 또 이제 도시 생활에서 그런 것들이 어떤 개인이 아니라 공유하는 감각들, 커뮤니티라는 감각 그리고 또 뭔가 그 사유를 부추기는 사회에 살고 있지만 함께 그것을 나눌 때 갖는 행복 이런 것들을 정원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이 느끼게 된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기후 위기 시기에 시민이 할 수 있는 권리이자 접근이 쉬운 활동으로 정말 정원 가꾸기는 그냥 취미 생활이 아니라 누구나의 일상이 되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연아 대표님 말씀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도발적인 질문을 드리면 흔히 이제 계급투쟁이 없는 환경운동은 그저 정원 가꾸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도 있고 그런 말들을 또 회자시키잖아요. 거기서 마치 정원 가꾸기가 되게 옹졸하고 개인의 행복과 그냥 실천으로만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탈피해야 될까요? 저희가 초기에 많이 이제 인용으로 많이 했던 웬델베리가 했던 말은 생태 환경을 가꾸는 가장 좋은 개인적인 방법은 정원 가꾸기다 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정원을 직접 가꾸신 시민정원사분들은 다들 공감하시는 얘기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노동을 해서 흙을 만지고 몸으로 체감한 감각을 통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만 하는구나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김하영 교수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민 정원사 아니면 정원과 이 커뮤니티를 넘어서 대중적으로 확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가 이제 정원 활동가분들과 연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을 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BTS를 언젠가 섭외해 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인드풀 페스티벌 2023은 리와이딩 아울 마인드에 대한 기치를 가지고 이 정원 만들기 또는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고 하는 활동이 어떤 사회의 정의 활동에 같이 또 규합될 것인가에 대한 만들어가는 여정인데요. 정원 만들기에 대한 어떤 시대 정신을 좀 꿈꾸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누구에 만들어지는 정원인 것인가인데 이게 어떤 정원인가, 그 정원에 어떤 자연을 담아내는 것인가에 대한 관점과 시선 또는 결과물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좀 벗어나고자 하는 정원들이 쭉 강연과 또는 토론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소비되는 전시 상품 또는 누군가의 욕망을 은폐하고 녹색으로 덧칠하는 정원 또는 초대받지 않은 생명을 말살하는 그런 정원들은 우리가 좀 벗어나고자 하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뜻인 것 같고요. 뭔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정원은 생산하고 돌보고 되살리고 다양한 생명의 먹이 그물망이 있고 또는 정원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미학적인 경험과 생태학적인 상상력을 더 펼칠 수 있는 건데 그런 정원은 당연히 저는 순전히 또 정치적인 정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이런 정원 속에 살아가는 다양한 생명의 그물망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 요구 조건이 생기고 정책과 제도를 바꿔나갈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년에도 이런 자리가 있겠죠? 네. 어떤 내년을 또 기약하고 오늘 리와일딩 토크쇼를 마치고 이번 행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